싸가지 없는 사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배우 윤문식 씨 아시죠? 네. 이런 싸가지 없는. 네, 누군지 아시죠? 이 이름을 이 단어와 함께 보게 될 줄은 정말 사실 생각을 잘 못했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한테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2번 되풀이해서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국민의당 김기옥 원외 지역위원회 회장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했대요. 23일 날 국민의당 원외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안철수 대표랑 김기옥 협회장이랑 썰전을 벌인 건데 당연히 김기옥 협회장이 약간 안 이꼽게 본 거죠. 통합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막 설전이 길어지고 좀 격해지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안철수 대표한테 가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대표가 삿대질하면서 왜 싸가지 없게 말하는데 라고 아니야. 2번을 왜 싸가지 없게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안철수라는 사람이 처음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깝죽될 때 있었잖아요. 2010년도? 11년도?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사업가 출신은 정치하면 안 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업했던 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들한테 사업을 하면서 거의 제왕적인 권위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안철수 같은 사람은 뭐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거를 크게 겪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토론을 한다든지 누군가의 그 고언이나 이런 거를 뭐 귀담아 듣는다든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지시를 하는 입장이었겠죠. 그렇죠.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가 당대표잖아요. 그 당대표라는 지위 자체를 제왕적 당대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어 봐요. 어떤 비극이 초래됐을지. 그러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박근혜 투야. 볼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나중에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사적인 대화였다라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김기옥 회장이 어느 정도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정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대표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자신한테 이러한 자기 의견이나 이런 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성이 오가거나 뭔가 말을 했을 때 왜 나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애초에 싫은 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노미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본인이 대표면 그래도 이런 말을 자기가 들었을 때는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말을 좀 조심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정신이 남아 있으면. 근데 이게 좀 막 얻어맞고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죠? 특히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자료를 제가 하나 봤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안철수가 대선에 대한 분석을 하더라고요. 20, 30, 40대 해가지고 전 연령층에 있어서 고르게 자기가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안에 틀에 너무 갇혀있는 사람이죠. 그러네요. 예,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 5% 지지율은 이건 당대표가 지금 진짜 분골쇄신해서라도 어떻게든 끌어나가서 지지율을 10%대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그 국민의당 당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노력 안 하고 지가 마치 대통령인 양 뭐 세계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놀이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국민의당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다른 당원들이 반대한다면 다른 당원들이 만약에 그걸 반대한다면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쵸. 예, 원외위원장한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작년 뭐 총선 때 유세도 같이 가졌지 않느냐라면서 맞아. 되게 막 유세 떠냐? 유세 떨어? 서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세 가진 거 지금 유세 떠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SNS에 공유를 하면서 이제 원내 사람들과 알게 돼서 일이 엄청 커진 건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겠죠 뭐. 저도 큰 기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대표 입장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사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의견을 저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은 제 의견도 있고 그 사람들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쪽에 맞을지는 누군가가 공정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표가 공정성을 잃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가 결국에는 모두한테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걸 과감하게 밀어붙일 때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면서 밀어붙이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 의견을 묵살하면서 밀어붙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충성심이라든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했던 걸로 보여요. 네. 결국에는 뭐 안철수 대표가 뭐 유감이다. 유감 표명을 했죠. 유감만 표명한 거죠, 사실은. 뭐 진심 미안하다고 어린 사과 이런 얘기하진 건 아니, 않았죠. 예, 그런 진심 어린 사과나 그런 건 아니고 김기옥 회장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유감인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은. 일본이 한번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나요? 유감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유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요. 하여튼 떨어지는 당 지지율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 선거.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그 원론적인 문제로 회피하는 거죠, 이건 결국에는. 당대표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네. 다시 또 대권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 보면서 또 한번 그런 안철수에 대한 환상이 좀 깨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싸가지 없는 안철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무가베라고? 한동안 국제 뉴스를 도배하신 분이에요. 세계 최고 기록 세우신 분 아니에요? 장기 집권으로? 37년 집권했다고 하더라고요. 왕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최장기간 집권이라고. 그러니까 37년이면 5.18 때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했었어. 우리가 태어났을 때 박정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박정희가 사실상 대통령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8년이나 집권하니까 박정희가 죽고 나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대통령은 무조건 박정희인 줄 알았잖아. 우리 어렸을 때. 네. 무가베란 사람이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에 37년 집권했는데 최근에 물러났어요. 사임했죠. 93세의 나이로. 그런데 이 사임하는 동안 그 절차가 굉장히 재밌게 돌아갔던 거 아세요? 이 사람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너 대통령 그만둬. 그러니까 배째 나 할 거야. 난 내 임기까지 다 할 거야. 그리고 버텼어요. 자기 임기가 언제까지인데?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내년에 선거가 있.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민들이 집권당하고 다 같이 탄핵을 하겠다. 그래서 탄핵 절차를 들어가니까 사임을 한 거예요. 근데 탄핵 절차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보고 배웠어. 이 무가베 대통령의 부인이 구찌 그레이스라는 여잔데 그레이스인데 구찌를 너무 좋아해서 구찌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52살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최순실보다 한 10배는 막강한 권력을 누린 거예요.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만 40세 이상 차이 나죠. 예, 그러니까 정말 사랑했나 봐. 최순실보다 더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심지어는 다음 대통령을 하려고 무가베 대통령의 부계자라고 하는 사람을 축출하려고 그러다가 되치기를 당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부인을 대통령으로 후임으로 만들려다가 결국에는 되치기 당한 네. 거예요. 예, 되게 웃겨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짐바브웨의 독립운동가예요. 일단 네, 시작은. 그렇죠. 예, 독립운동했죠. 그 독립운동했던 그 전력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독립운동 같은 거에서 이제 순수혈통. 북한도 사실 그런 거거든. 백두혈통. 네.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운동가에서 뭔가 국민적 영웅이 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집권을 너무 오래 하네. 37년이 뭐야. 정말 심하죠. 이거는 김구 선생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집권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있어요. 한 분, 그런 분이. 김일성이 좀 더 오래 했어요. 48년부터 90몇 년까지 했으니까. 무가베가 가장 선망의 대상이었던 나라가 북한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간단히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나중에는 왕조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인 거지. 무가베 집권 초기에 북한을 한번 방문한 다음에 네. 북한의 열렬한 팬이 됐다잖아요. 그래서 그 묘지도 북한처럼 만들고 무슨 기념관 건물도 북한에 있는 걸 본따서 만들고 북한에서 기술 지원도 해주고. 예, 그 네. 군대도 이제 파견 보내가지고 북한에서 훈련시키고 했다잖아요.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북한을 가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김일성이 아주 잘 나갈 때예요. 김일성이 살아있고 잘 나갈 때인데 그걸 가서 보고 배운 거죠. 이미 그 당시에 80년이면은요. 김일성이 집권해서 20년이 지났어요. 22년 된 해예요. 그러니까 짐바브웨 무가베가 북한에다가 용병을 좀 훈련시켜달라고 보내요. 자기 나라 군대를. 예. 그래서 특수훈련 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반대 박살을 합니다. 네, 2만여 명을 학살을 해요. 그러니까 37년 정도의 통치하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 37년인데 우리가 5.18 이야기할 때 정말 옛날 이야기처럼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정작 그런 계산한 적 있죠. 5.18이 1980년이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만 불과 5.18 30년 전에 일어난 게 6.25예요. 37년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30년을 빼면 50년 6.25고 7년을 빼면은 일제치하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긴 세월인데 그 정권을 유지하려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이제 박정희나 박근혜나 똑같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무리하게 정권을 끌어가려고 비민주적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력을 얻지 못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언론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홍보를 해가면서 당연히 무가베 대통령은 집권을 해야 된다고 계속 뿌려대는 언론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언론들도 박정희의 유신 같은 거를 홍보 찬양하는 그런 언론들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아 그런가 보다 북한이 쳐내려올 수 있으니까 박정희한테는 종신제에 가까운 권력을 줘야 된다. 쉽게 표현하면 총통제잖아요 이게. 네. 그런 방식으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가베가 무너진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최소 20-30년 전에 무너졌어야 될 정권이에요. 무가베라는 사람 때문에 이 짐바브웨 국민들이 겪었던 경제적 고통 이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2억%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말이 그냥 글자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화폐로 2억 원으로 뭐 껌 한 통 정도 살 수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이었는데 곱하기 1,000원을 해야 되니까 2,000억. 2,000억으로 껌 사러 가는 거예요, 한 통. 좀 안타까운 건요. 무가베가 물러나더라도 어떤 처벌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답니다. 네. 지금 현재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사임을 하고 무가베가 받은 것은요. 사면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수도에서 계속 살 수 있게 사면권을 얻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37년 동안 축적해놓은 부를 그대로 지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적폐라는 게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무가베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가베를 처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가베를 처벌하기 시작하면 자기들한테도 칼끝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박정희를 영웅하는 논리하고 좀 비슷한데 네. 짐바브웨 해방을 이끌었고 총리와 대통령으로도 많은 일을 했다. 무가베는 쉴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부하고 무가베가 협상을 한 게 뭐냐면 자진 사퇴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자진 사퇴한 거거든요. 사임한 거거든요.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짐바브웨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의 재산권도 지키고 이게 이제 협상 조건이었던 거예요. 참 아득한 얘기입니다. 박근혜도 그런 생각 똑같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다. 네, 그래서 탄핵이냐 사임이냐 고민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본보기를 보고 사임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야 재산을 지키잖아요. 맞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를테면은 최근에 전두환 논란과 좀 비슷한데 아까 말한 무가베가 1981년에 북한에서 자기 나라 군대에 훈련시켜가지고 학살한 인원이 2만 명입니다. 근데 그 2만 명에 대한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바브웨 민주주의 역사도 굉장히 지난하게 갈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짐바브웨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런 것도 저는 역사적 교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려봤고요. 37년 동안의 집권. 이 사람은 출근하고 싶을 거예요. 그 권력의 탐욕이 90 넘어서도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반대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끌어왔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시작해서. 예, 맞습니다.